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시작할 부분은요, 이 과목 페이지 수로는 7페이지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수로요. 네. 앞에 그 선정된 표본주의 낙엽수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겹수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낙엽수, 차겹수 해가지고 그 낙엽률 구하는 부분이 앞서 있었는데요. 그 만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낙엽수긴 낙엽수인데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그 떨어진 그런 경우에는 차겹수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 때 나무 피해 확인, 고사나무를 확인한다. 품제수별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고사주수 중에 과실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한다. 그렇죠?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 주수로 조사한다. 뭔가 여기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부방버스를 보다 보면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느낌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뭔가 이 부분을 쓴 사람은 뭔가 그 손해평가사들에게 이렇게 업무 방법서를 내리니 이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뭔가 그죠? 좀 다른 이게 뭔가 미묘한 차이인데 그런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이해석 이상 하시다 보면 이거 유의하세요. 이거 조사하세요. 이런 느낌 뭔가 저만 그런가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미보상 주수로 한다. 당연하고 수확불능 나무를 확인을 한다. 품제수별 수확불능 주수를 조사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수확불능 상태인 나무가 있는 경우 역시 미보상 주수로 조사한다. 자, 이제 그 유실매목 도복절단 소실침수로 인한 피해 나무를 확인한다. 이거는 5종 한정 특약금만 금만 해당한다. 왜냐면 앞서 그거 보셨으니까 나실 것도 같은데 제가 이거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 나무들은 이제 5종 착과감소 가실수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멍하니까 지금 버퍼링이 오래 걸리는데 그 평년 착과수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 이런 걸 곱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무 피해율이 이제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최대 인정 피해율이. 그러면은 이제 요것들 그거 더해가지고 밑에 그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가지고 그 최대 인정 피해율로 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요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5종 한정일 때는.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그 착과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게 제가 세 종류로 딱 나눠드렸잖아요. 종합일 때 요거 5종 한정일 때는 요렇게 한다고. 그거에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걸 쓰니까 이걸 딱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고, 해당 나무는 고사 주수 및 수확불능 주수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의 상태, 유실, 매목, 도복, 절단, 소실, 침수를 기준으로 별도로 조사한다. 제가 여기 침수 그거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바로 제가 그러니까 앞서 그 정리했던 그 필기에서 앞 강의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여기 그냥 쭈루룩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침수 주수를 그대로 안 쓰고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 곱하기 침수율 해가지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표본 주수는 그러니까 침수 주수 산정 방법은 지금 표본 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1주 이상 선정하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지금 그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했을 때, 평가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과수원에 예를 들어 갔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게 평균적인지 그냥 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평가사 감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호하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수와 전체 착과수를 조사한다. 그렇죠. 전체 착과수가 얼마인데
거기서 침수된 착가수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기를 전체 착가수라고 써 있는데 제가 침수된 거랑 여기 뭐 침수되지 않은 착가수 합쳐서 이게 전체 착가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수된 거, 미침수된 거 한 다음에 침수된 거 올려면 그 과실 침수율이 되는 거고, 이제 역시 이렇게 곱해서 침수 주수를 구한다. 그래서 쓴다. 근데 이거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단어가 지금 작년하고 조금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이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건드릴 수 있겠다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뀐 데서 꼭 몇 문제 내거든요. 그리고 미부상 비율은 기본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조사할 때도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인해 착과 감선 과실의 비율을 조사한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낙과 피해 조사. 조사 대상은 저가 종료 이후 대상 제외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제가 그 써드린 그 표가 있는데 제가 뒤에도 그려놨으니까 그거 보일 때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는 일소 연료석이 여기 있었어. 그래서 태지집 화재 우일까지 여기 있었는데 얘가 그냥 뒤로 쭉 날아가 버렸어요. 10페이지로. 지금 7페이지잖아요. 이제 얘가 뒤로 딱 날아가고, 착과 피해서도 원래 같이 있었는데 얘가 쭉 날아가 버렸어요. 원래 우일은 차피 낙피 다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따가 같이 보게요.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를 하고, 역시 조사 방법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한다.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어떤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 똑같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앞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그거 그 뭐 손해평가사 손해평가 이내 소견서 뭐 이렇게 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고. 자, 조사 필요 항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무수 조사를 하면은 그 과수원 내 품재 수별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수학 완료 주수 및 일부 침수 주수를 파악한다. 근데 일부 침수 주수는 근본 침수로 인한 피해 주수 중 침수로 인한 고사 주수 및 수학 불능 주수는 제외한다. 여기서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지, 이거를 프린트해가지고 갖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업무방어서 지금 그 수업 들으면서 본인 업무방어서 지금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잖아요. 그거 펴놓고 하잖아요. 그대로 색칠을 하시면 돼. 본인 손으로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자료를. 제가 답은 또 못 드렸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계속 이 자료 만들어 나가느라고, 이거를 좀 선명하게 좀 프린트할 수 없겠냐, 지금 그런 문의도 있는데, 그렇게 일단 만드시고, 제가 일단 테마 10번까지 다 하고 나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그럼 이제 쭉 쌓인 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몇 분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몇 분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제본을 떠가지고 뭐 보내드리든지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은 내년에 지금 올해 좀 늦게 시작하는 첫 수험생들 있으면 1차도 아직 안 본 그런 분들이 만약에 니즈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때 가서 일단 테마 10번까지는 좀 빨리 끝내놓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여기 무피나무 착과서 조사 5개 칠까 하다가 그거는 조금 오반 것 같고 3개 정도 일단 칠게요. 왜냐면 요 정도 사이즈가 딱 나오기 좋다. 요 정도 사이즈가 쓰시오 해서 빵빵한 5점짜리로, 이런 거 이제 15점짜리로 나오는 시대는 지금 아니다. 근데 빵빵한 5점짜리로 이 과목에서 이거 괜찮다. 본인이 계산이 좀 어려우면은 작전을 1과목을 80점 이상 맞고 사실 2과목을 40점 넘긴다는 전략으로 사실은 가도 괜찮아요. 2차는 공부를 이제 우리는 지금 생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2.5개월 이게 지금 쉽지가 않다. 한 3회까지만 됐으면 3회 정도 만약에 시험을 보셨으면 2.5개월 충분하다. 그건 제가 좀 60점 맞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한 2회나 3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었으면 한번 기출문제 펴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7회가 와가지고는 이게 고장이 좀 어렵다. 근데 약발이 잘 들면은 또 한번 해볼 만은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여기 별로 3개 쳐놓으시고
이걸 처음부터 드립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쳐놨잖아요.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회독수를 일단 빨리 늘려요. 계속 좀 반복해서 한 2번, 3번 보다 보면 이해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림자 같은 게 좀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판에 외우면은 이게 좀 잘 외워져요. 또 이제 그때 써보면서 하면은. 일단은 좀 회독수를 늘리는데 조금 집중을 하자. 지금 막 드립 다 이거 쓰면서 외우기는 조금 거시기 하다. 근데 이제 시간 되면은 그런 거는 해줘야죠. 우리가 개수 통병 때문에 쓰면 개 하면 뭐라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은 한두 번씩 써보셔도 돼요. 근데 진지하게 그거를 목숨 걸고 외우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근본 재해로 인한 고사주수, 수학 불능정수가 있는 경우에만 이걸 실시를 해요. 이유는 이따가 뒤에 계산식 같이 보면 나와요. 왜냐면 그 식에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앞에도 이제 혼자 회독수 늘리실 때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연필로 물음표를 쳐보세요. 왜 이거를 하지?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것들은 의문을 좀 가지셔야 돼. 항상 좀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무피의 나무는 고사나무, 수학불능나무, 위부상나무, 수학완료나무 및 일부 침수나무를 제외한 나무를 의미한다. 내용인즉 진짜 피해 안 입은 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거나 죽지는 않았는데 수학 나올 게 없어. 근데 회생은 가능할 것 같아. 좀 지나면. 아니면은 보상 안 하는 거야. 아니면은 이미 수학을 해버렸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조금 침수됐어. 피해가 조금 입은 거죠. 얘는. 그러니까 아예 생으로 피해 없는 나무를 말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고, 품종 재배방 품제수별 무피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일주 이상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일주 고르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다. 근데 일단 하면 또 하게 된다. 선정해서 품제수별 무피나무 일주당 착과수를 계산한다. 단 선정한 나무에서 근본 재해로 인해 낙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을 착과수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왜냐면 이걸 딱 선정을 했어요. 이거를 무피의 나무로 그걸 예를 들어서 하려고, 그죠? 근데 재해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떨어진 게 뚝 떨어진 게 있네? 그럼 이거는 그냥 착과수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쭉 있는 걸로, 붙어 있는 걸로. 그래야 진정한 무피의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전 실시한 저가 후 착과수 조사, 그러니까 이전 착과 피해 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 조사 포함의 착과수와 금차 조사 시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 실시한 착과수 조사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피해나무 착과수 조사랑 저가 후 착과수 조사랑 이전에 착과 피해 조사한 거랑은 이제 개별 다른 그 착과수 조사인데, 만약에 이 착과수들이 큰 차이가 없으면은 그냥 별도로 따로 착과수 조사 안 하고 그냥 그 이전에 실시한 걸로 그냥 대체한다 하는 거고요. 일부 침수나무 침수 착과수 조사, 근본 재해로 인한 일부 침수 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그리고 품제수별 일부 침수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일주 이상 선정하여 품제수별 일부 침수나무 일주당 침수 착과수를 계산한다. 이제 대충 그 메커니즘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착과수가 얼마인지 피해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구나. 낙과수 조사,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나왔어요. 낙과수 조사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냥 낙과수 조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수원이 3만 평이야. 예를 들어 과수원이 3만 평인데 낙과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막 가수가 막 떨어져 있겠죠, 여기저기. 그거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요. 개수를 하나하나 다 세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 하루에 다 할 수 있을까? 3만 평 혼자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손해평가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조사 실시한다. 보통은 우리가 표본조사를 많이 해요. 손해평가반도 뭐 끼케야 1명, 2명 거의 다 한 명이 나가거든요. 손해평가반 뭐 한 명이 손해평가반이야. 또 대부분이 뭐 다른 지역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지역들은 다 일단 그랬어요. 근데 그 전수조사
그 조사 대상 주수에 낙가만 그 대상이다. 여기서 전수조사. 근데 낙가수 전수조사 시에는 가수원 내 전체 낙가를 조사한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언제 다 되냐? 좀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간혹 피해가 조금이면 뭐 원래 표본조사 하려고 그랬는데 가봤더니 또 친절하게 아휴, 이 아까운 내 새끼들하고 이 농부분들이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모아놓으시는 그런 경우들은 있어. 그럼 가서 혹시 이게 지금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여기 다 떨어진 거? 그지 내가 어저께부터 아휴, 허리도 아픈데 다 모아놨어 이 새끼들 내 새끼들. 아이고 다른데 뭐 이렇게 간 건 없죠? 그래. 예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전수조사가 가능하죠. 거기 이제 몇 개 안 되면 또 그것도 많으면 좀 피곤한데 몇 개 안 되면 그냥 그것만 세면 되잖아요. 그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에 100개를 뽑아가지고 부작위로 추출해가지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 3번 한번 따로 펴서 보세요. 뒤에 있는 거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제 뒤에 제가 표를 제가 또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뭔 말인지 아실 건데 뭐 정상인 거 몇 개 아니면 몇 프로 피해 몇 개 몇 프로 피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낙피 구할 때 쓸 거예요. 전체 낙과 피해를 구할 때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다 100개 넘게만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표본조사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과수원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별표 1-1 참조하고 다만 거대재해 발생 시 표본조사의 표본주수는 정해진 값의 2분의 1만으로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온 건데 이거 전체 표본주수 1-1 제가 써가지고 어떻게 그거 하는 거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잘 모르니까요. 별표가 나오면 다 한번 펴보세요. 다시 한번 별표를. 그렇게 눈에 익혀놓는 거예요.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2분의 1만 조사해서도 가능하대요. 왜 그럴까요? 거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조사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손해평가사나 손해평가인 이런 우리 손해평가반 이거는 한정이 있는데 그걸 다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 공부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은 과수 화상병이 지금 또 난리라고 그러는데 과수화상병은 그게 어떻게 살리기가 못하고 다 메모해야 될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 품제수별 표본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뭐 우리 다 봤던 내용이고 이 별표 3이 지금 아까 잠깐 처음 언급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처음 언급이 돼가지고 그냥 제가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눈으로만 봐서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좀 습관을 좀 들여보세요. 이렇게 쓰는 것도 꼭 써놔야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별표 1-1 같은 건 이제 뭔지 확실히 앞에 한번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써봤으니까. 그럼 별표 3이 처음 나왔어. 한번 써봐요. 그러면은 이해도 갈 때 별표 3을 또 찾으러 가는 그 시간도 아깝다고. 여기 바로 있으니까 바로 봐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쓸 때도 본인만의 좀 정리를 해서 쓰자. 고지곧대로 있는 걸 다 쓰지 말고 이런 워딩은 고지곧대로 써야겠지만 어떤 구성 같은 거는 본인이 좀 편하게 좀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그냥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도 치고 여기도 퍼센트 0이고 0.5 이거를 이렇게 그냥 바로 옆에다 붙여 쓰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보기 좋게 쓴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보면 정상가의 그 내용은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의 형은 이제 그래야 곱하기 0.5 해주는 거예요. 50%니까 여기 80%의 형은 0.8 해주는 거고. 일반 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과실에 비해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 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또 무관하다. 그리고 80%형은 일반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는 또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이제 주스 만들고 뭐 잼 만들고 할 수 있나 보죠 이걸로. 단 가공 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또 무관하다.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는다. 100%형은 일반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그림을 되게 못 그리네. 최선을 다해서 그려놨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나무를 선정하고 표본나무별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과 수를 조사한다. 수감 면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요 나무 요 안에 떨어진 것들을 낙과 수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떨어져 있는데 누가 봐도 여 종자가 아니야. 여기 A라는 품종의 그 나무인데 누가 봐도 이게 A게 아니야. 근데 한참 옆에 여기 정도 보니까 B 품종이 있네. 근데 누가 봐도 B 품종이 여기 와서 떨어져서 뭐 굴러왔던지 뭐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그래도 요 안에 있는 거는 요걸로 친다. 네. 낙과수 확인이 끝나고 낙과 중에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제가 근데 방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친다고 뭐 표에 A 품종 뭐겠는데 몇 개가 이쪽에서 굴러왔을 거야 이렇게 상상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주어진 거 고지 그대로 그냥 계산해서 풀으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 뭐가 굴러왔던 굴러갔던 아시겠죠?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일 경우에는 똑같이 해당 기준 미만으로 조사도 가능하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고. 자, 낙엽률 조사하는 거는 단감 떨굼 간에만 한다. 네, 그죠? 간만 그 낙엽 피해로 인해서 생육기 영향이 좀 지대하니까 간만 지금 낙엽 피해 그 인정 개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박 일소 피해는 제외하고 조사 대상 지수를 기준으로 역시 똑같아요. 조사 대상 지수 기준이야 이거는. 품목별 표본 주수표의 그 표본 주수에 따라 주수를 선정한다. 그럴 것이고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그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역시 또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하여 리본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산정한다. 그죠? 떨어진 거, 붙은 거. 떨어진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떨어진 거 어떻게 하려고. 여기 보면은 가지가 뚝 떨어진 게 딱 보이잖아요, 여기서. 네. 개수 세는 거예요, 떨어진 자리. 그 사고 당시 착과수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하여 감수 과실수로 산정한다. 뒤에 이제 표의 식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이 사고 당시 착과수를 조금 잘 보세요. 사고 당시 착과수 일단 뒤에 다시 볼게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한다. 네. 미보상 해야 되잖아요. 착과 피해 조사. 조사 대상은 저가 종료 이후 대상체로 사고 접수된 가수원 또는 저가 종료 이전 우박 피해의 가수원입니다. 역시 여기 있던 일소란 녀석이 가출해서 10페이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일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소가 가서 우가만 남았어요. 조사 시기는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다. 근데 얘가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10페이지 보면은 또 낙과 피해 조사, 사과 피해 조사 내용이 또 거기 또 있어. 근데 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그게 또 새로 생겼거든요. 일단 나올 건데 저가후 착과수 곱하기 6% 이상 돼야 6% 초과를 해야 그 일소 피해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새로운 게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뺐을 거예요. 착과 피해는 착과 피해가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녹색으로 친 데는 빈칸 넣기 이제 뭐 이것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녹색 칠해놨습니다. 수확 전 대상재 발생 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초 10일 전에 보험가입 농협으로 수확 예정일 통보를 하고, 이전에 이 정도 전에는 알려줘야 가서 이제 일정 잡고 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요.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진짜 수확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조그만한 데는 그냥 하루면 다 끝나버리는데 보통 이제 수확 시작하면 좀 며칠 동안 이렇게 수확하거든요.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조사를 마치며 착과 피해 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조사 방법.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며 대표 품종,
그러니까 저가후 착가수 기준으로 이게 60% 이상 품종이에요. 이게 왜 여기를 녹색을 칠했냐면 우리가 그 인수제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요 품목 뭐 90% 이상이면 뭐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티지가 조금 다른 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대표 품종으로 하거나 품종별로 실시할 수 있다. 차가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가수를 확인해야 하며 이때 확인할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 조사와는 별개로 조사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전 실시한 그러니까 이것도 유사한 그 메커니즘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글자만 몇 개 다르지. 이전 실시한 저가수 착가수 저가 후 착가수 조사나 아니면 착가수 조사 그 착가수와 금차 조사 시에 착가 피해 조사 시점에 착가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가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가수 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내용 있죠. 계속 반복이 돼요. 비슷한 메커니즘이. 착가수 확인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부산 주수 및 수학 완료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구하려고 결국에는 요것들 다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 주수를 선정하며 이후 조사 방법은 역시 또 같다. 네,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된다. 착가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1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으로 하며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계속 나오죠. 똑같은 게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역시 거대지의 시에는 2분의 1만 조사 가능하다. 조사 대상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 구성 조사로 추가적인 감소가 인정되기 어려울 때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죠? 너무 경미하면 대표 품종만 조사한 경우에는 품종별 피해 상황에 따라 대표 품종의 조사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수치는 아닐 건데 그래도 그래 이렇게 이미 한 게 있으면 그렇게 동일하게는 적용해줄 때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애누리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지. 자, 일소 피해 조사 왔잖아요. 제가 아까 계속 뒤에 가서 본다 그랬는데 요게 우리가 다 적어놨죠. 요게 괜히 제가 써서 붙여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일이까지 여기서 태지부터 우일이까지가 다 이제 여기 낙가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는 거고 우일이부터 가까지 우일가가 이제 착피 구성인데 착피 조사 하는데 지금 요놈 일소만 지금 따로 쏙 빼왔잖아요. 지금 이유인즉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 말이 없었는데 너무 일소 피해를 이걸로 많이 타먹으니까 아유 진짜 이거 뭐 짜잘짜잘 이런 것까지 줘야 돼 싶은 것까지 막 계속 타먹으니까 저가후 착가수 조사 그 저가후 착가수의 6%를 계산하는 거예요. 저가 착가수가 있을 거잖아. 거기다가 0.06 곱해가지고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VIP 회원님들은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거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적과전은 문제를 꼭 무조건 손 대보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좀 더 돼요. 이 내용만 쭉 읽어서는 똑같이 좋은 말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또 지나면 또 잊어버려. 문제를 좀 풀어서 익혀놔야 되고 복습하는 법 중에 좋은 게 시간이 없으시면은 이 강의를 배속으로 또 볼 수가 없잖아.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돼. 제가 문제를 그래서 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문제로 지금 많지는 않지만 문제를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이게 지금은 우리가 테마 1 부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몇 강에 나눠서 테마 뭐 한 5, 6 정도 갔을 때는 테마 1, 2에 했던 문제만 딱딱딱 풀어보셔도 개념이 좀 그 복습이 돼요. 그런 문제들을 담아 놓을 거니까. 일소는 저가 종료 이후 일소 피해로 일소 여기 또 재해로 써놨어. 그러니까 이런 데가 불안정을 하다니까. 일소 피해면 피해지도 일소 재해는 뭐야? 그러면은 여기를 딱 써놓고 예를 들어 빈칸을 여기다 쳤어요. 그럼 일소 재해라고 써야 맞아. 아니면 일소 피해라고 써도 맞아.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여기저기가 일소 재해로 근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렇게 안 낼 거야. 근데 만약에 나왔어요. 그렇게 조사 대상 해가지고 일소 피해 조사 여기 빈칸을 채우시오.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빈칸을 쳤어. 그럼 일소 재해라고 써야 맞아요.
업무방송에 있는 고지 그대로 쓰셔야 돼. 아무튼 이런데 좀 책을 좀 교과서니까 좀 만들. 근데 이해는 또 된다. 왜냐면 이 사람들도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뭐가 추가되고 막 고치고 막 지금 그런 과정이라 과도기라 이게 시험이 아마 한 20회 정도 넘어가면 30회 정도 나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잡힐 건데 그동안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근데 아직은 이제 막 초창기라 이게 지금 과도기라 그렇다. 일소 재해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 대상 재해 일소 그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한다. 수학기 추가적인 착과 피해 조사는 없다. 조사 방법 역시 보 나왔죠. 보. 네.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확보할 수 있다.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보험사고 한 건당 저가 후 척가수의 6% 초과 시에만 감수 과실수로 인정됨에 유의하라. 제가 요거를 저가 후 척가수 조사 실제 결과 주셔서 미고상, 고사, 수학 완료 이거 빼서 이제 조사 대상 구한다. 이거 이제 워딩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좀 써놔봤어요. 이게 원래 지금 일소 피해는 지금 여기서 보세요. 나무수 조사할 때 나 실제 결과 주소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발효 중을 파악한다. 왜? 이거 빼서 조사 대상 주수 구하려고. 나무수 조사는 이렇게 되죠. 그거 뒤에 이제 착피 가면은 이 착과 피해 조사랑 똑같아요 내용이. 이건 괜찮아. 근데 일소 피해 조사할 때는 그러면은 얘는 이거는 지금 낙과 피해 조사에서 나무 조사할 때랑 그러면 같아야 이게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는 또 여기 보세요. 수학 완료 주수는 안 빼잖아. 그죠? 안 구하죠. 여기서 나무 조사는 일소 피해 조사할 때. 근데 앞에 돌려서 보시면 낙과 피해 조사에서는 나무수 조사할 때 실미 고수 수학 완료까지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요. 그냥 보면은 아니 뭐 이런 디테일까지 보시나요?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그 수정할 때 여기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언제 뜨나. 근데 끝까지 안 바뀌네. 이게 지금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세요. 좀 특이한 부분이라 나만 특이하다고 생각하나. 낙과수 조사는 제가 너무 디테일을 본 거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뭐 이런 것까지. 왜냐면 사람들이 문제 나오면 그냥 실제 결과조사에서 그냥 이거 다 빼서 그냥 주어진 건 그냥 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다 빼서 그냥 조사 대상 주수 그냥 구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계속. 근데 이런 디테일에 조금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생각 안 하고 보면 그냥 실제 결과 주셔서 미 고수 뭐 보이는 거 빼서 그냥 조사 대상 주수 구하는가 보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번 조금 생각은 한번 해보시라. 이게 많이 제가 써놨으니까. 낙과수 조사. 그 낙과수 조사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보통 낙과수 다 표본 조사 원칙인데 이 저가전만인가 그래요. 이게 전수 조사가. 전수 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착과 과실 중 수학이 불가능한 과실은 낙과로 인정할 수 있다. 단련은 있는데 얘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럼 수불로 수학이 불가능한 과실은 이제 떨어진 걸로 그냥 죽은 걸로 친다. 전수조사.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과수원 내 전체 낙과를 조사한다. 역시 똑같은 내용 반복되죠.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에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역시 100개 미만이면 100개면 되고, 표본 조사는 조산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가선별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되 별표를 참조하고 거대 제일되는 역시 2분의 1 값으로도 이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계속 그냥 반복되는 내용이죠. 네,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표본 주수는 품종, 품제, 수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을 하고요. 역시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짜 아름다운 말, 그냥 좋은 말들이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 주수별로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한다. 그죠?
그 면적 안에 떨어져 있는 낙과수들.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에 100개 이상을 역시 무작위로 추출을 한 표본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100개 미만이면 역시 100개 미만으로 되고. 그 일수 녀석 이제 여기 또 착과 낙과 피해 관련된 거는 앞에 끝났고 착과 피해 관련해서 얘기 나오죠. 역시나 착과 피해 조사 시에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해야 한다. 이건 계속 그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저가와 착과수 조사는 별개를 의미한다. 다만 뭔 말 나올지 이제 뒤에 그죠 별개 조사래. 그런데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조사나 저가와 착과수 조사가 이런 게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 금차 조사 그거랑. 그러면 별도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페이지 수가 많고 그래서 되게 쫄았는데 얘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반복되잖아요. 그죠? 알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이제 테마 10까지 하고 나시면 최소한 그건 있을 거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업무 반복수가 일단 좀 만만하게 느껴는 질 거다. 아 이건 뭐 처음에는 외국어인지 이게 무슨 한글인지 글은 써 있는데 뭐 검은 거 쓴 글자요 흰 건 종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거가 그 테마 10번까지 딱 저랑 끝나고 나면 업무 방수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은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이제 계산식 좀 있으면 나옵니다. 착과수 확인은 실제 결과주수에서 수학 완료주수, 미구상주수, 고사주수, 수학 불능주수를 뺀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주수를 산정하며 역시도 이거 방법은 같다.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학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1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으로 하면 추출한 표본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별표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다만 역시 거대제일 때는 2분의 1만 조사도 가능하며 피해가만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음.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 구성 조사를 추가적인 감수가 인정되기 어려울 때에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을 때에는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봐보세요 한번. 1하고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을 때 2. 피해가 경미할 때 3. 피해 구성 조사로 추가적인 감수가 인정되기 어려울 때 아니면 뭐 이걸 합쳐서 2로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게 두 개 1하고 2로 이렇게 경미하여 여기 인정이 어려울 때까지 뭐 2로 볼 수도 있고 경미할 때 하고 여기 나눠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그 품종별로 이제 저가하고 착과수 조사에서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해가지고 이걸 쓰게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 적이 있어. 근데 이게 그렇게 될까? 근데 계속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여기다가 한번 그렇게 써놔 보세요. 1 여기다가 낼 게 그렇게 많은데 여기를 더 울거먹을까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게 좀 짧어 또 그래서 요새는 5점짜리도 좀 빵빵한 문제들을 내거든요. 아예 주는 빈칸 넣기 아니면은 그 좀 빵빵한 문제들 제가 별표 3개 5개 친 거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건 아예 체크 자체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연필로 체크만 한번 해놔 보세요. 1하고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을 때 있거나 여기 그리고 2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 구성조사로 추가적인 감수가 인정되기 어려울 때 이렇게 2개 1번하고 2로 해가지고 연필로만 체크를 한번 해놓으라. 이게 뭐냐? 문제가 나오면 지금 다음 중 다음 중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니까 품종별로 피해 구성조사를 저가전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문제야. Q 그리고 이게 답으로 1번 2번 쓰는 거 보시기만 하세요. 네. 포인트 하나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낼 때가 너무 많다. 다른 데가 지금 새로 막 나온 부분도 있고 막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진 않을 것 같은 생각 일단 체크는 안 했는데 자 고사나무 조사 대상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가입건 중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대상체는 자조화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놓은 거죠. 조사 시기는 수확 완료 후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 품제수별로 실제 결과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이제 나무니까 좀 다르게 나오죠.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자,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고사나무 조사 이전 내 보상하는 재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를 말하며, 여기 말이 좀 재밌어요.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를 말을 한대요. 얘는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근데 그럼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재로 고사한 나무 전 고사, 말만 길지 요거 이 조사에서 안 걸린 애들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나무 주수를 말한다. 말이 길고 호흡이 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그냥 간단한 내용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니까 이거는 이제 미보상 고사주수로 조사하는 거고, 미보상 고사주수는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제 2회 보상하는 제 2회 원인으로 고사하여 미보상 주수로 조사된 주수를 포함한다. 이런 것들 거쳐서 착가 피해 조사 및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그리고 수확 완료 고사 주수가 없는 경우에는 고사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피해 있어요? 없대. 그 말은 믿을 수 있다 이거지. 계약자는 사 먹으려면 피해가 있어야 보험금을 타니까. 뭐 없다. 그래?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고. 보험금 산정 방법은, 이건 이제 아까 우리 다 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그 표로 앞강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지금 풀어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은 1과목 12페이지하고도 똑같아요. 내용이 그대로 거의 온 거다. 기준 수확량은 다음과 같다. 기준 수확량을 구하려면 기준 착가수를 알아야 여기다가 가입 과중을 곱해서 기준 수확량을 구하죠. 그러니까 수에다 과중을 곱해주면, 그게 계단 과중이든 가입 과중이든 그 같은 과중을 곱해주면 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하고 과실 손해 보험금을 우리는 여기서 구합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내용 아까 나왔던 거, 착가 감소 과실수가 있으면은 그 저가후 착가수에다 더해서 구하고, 예? 기준 착가수를. 없으면은 착가 감소 과실수가 빵이니까 그냥 저가후 착가수가 그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고. 네. 착가 감소 보험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 빨간색 요 두 개 지금. 과실손해보험금은 요거고 착가 감소 보험금은 요거다. 근데 이거를 뭐 창미자가 50, 70 뭐 이렇게까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나? 여기도 뭐라고 한다더라 이거를? 누미자? 감미자? 몰라. 근데 정미자가 뭐 창미자가 뭐 이렇게 한다고 했던가? 근데 그렇게까지 외울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앞글자 따서 할게요. 너무 많은데 뒤에 가면 이것까지 그렇게 힘 빼면은 쓰나. 착가 감소 보험금이라고 했잖아요. 착가가 감소돼서 보험금을 주는 거다. 여기서 우리는 컨닝을 하자. 그러면 착가 감소량이 일단 나와야 될 것이고, 보험회사는 돈을 최대한 덜 주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다? 자기 부담 그 부분에 대한 거 빼고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기들이 면책되는 거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빼는 거잖아. 이건 어디서든 다 빼요. 뭘 해도 보험 계산할 때 뒤에 가서 보면. 그래서 착가 감소량에다가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소량을 빼요. 그러면 진짜로 보상해야 될 그 감소량만 딱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가입 가격 양당 뭐 키로당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그러면 키로로 맞춰줘야 되겠지. 그래야 키로당 얼마를 곱했을 때 그 가격 돈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보험료 너무 많이 타먹어서 올해부터는 50%랑 50%나 70%만 보장을 해준대.
근데 이게 70% 타먹으려면 3년간 한 번도 타먹은 적이 없어야 돼. 그러면 거의 타먹기 이거는 어렵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50%가 시험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나올 확률이 높다. 주어질 거니까 이거는 문제 그렇게 구하면 된다. 여기 참조하래요.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다 어떻게 구하는지. 앞강에서 그 제가 필기를 따로 해가지고 예쁘게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식을 그냥 알려주지 이 말만 또 써놨어요. 보상하는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아니 이거를 한번 저는 이제 제 느낌에는 사람들이 미보상 감수량 가로치고 이거 미보상 감수량 쓰려고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었고 실제로 한 번인가 나왔을걸요. 근데 제 촉은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 그 쓰라고 이거 5점짜리 가벼운 문제로 이거 하나 나올 때 됐다. 작년에도 한번 나올 것 같더니 안 나오더라고. 쓰라고 미보상 감수량에서. 그리고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양이다. 만약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하는데 여기가 기준 수확량이 아니라 아까 그 뭐라고 워딩이 어떻게 되냐? 멍하네 지금. 기준 착과 수로 왔어요. 워딩이 만약에 여기가. 그러면은 기준 착과 수에다가 과중 곱해주고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야 그게 되는 건지 알죠? 량 맞춰주고 수 맞춰주고요.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키로당 평균 가격을 말한다. 한 가수원의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그 별표 치고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거 했을 때 이거하고 여기를 통해서 구한 보험금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요거를 초과해버리면 이건 피율이 100%인 건데 요거를 초과해버린다 그러면 그냥 이거 준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식 이건 앞에 했던 내용들이 지금 반복한 겁니다. 여기서 지급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누적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도 지금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어가지고 가로놓기는 다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너무 쉬워서 이런 게 나올까 싶은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과실손해보험금은 이제 적과 종료 이후에 그 누적 감수량에서 이제 빼는 건데 앞에 착가 감소한 거는 이미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해서 적과할 때 적과해서까지 이거 가지고 지금 평년 그 착가수하고 적가후 착가수 요거 가지고 지금 착가 감소량 이거 지금 착가 감소 보험금을 줬잖아요. 지금 이만큼 착가가 감소된 거에서 그럼 이제 달려서 여기서 이제 그 수학 전까지 어떤 재해로 인해서 이제 그 피해가 생긴 것들은 이제 감수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재해가 하나만 왔으면 하나만 있을 건데 여러 개가 왔으면 여러 개에 따라서 피해 본 그 감수 가실 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과중 곱하면 이제 량이 되는 거니까 이 누적된 이 감수량을 가지고 역시 그 면책되는 그 미보상 감수량하고 그 손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그 자기 부담 감수량을 뺀 다음에 거기다 이제 가입값을 곱해서 이제 이 보험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50이나 70 이런 게 안 붙어 있어. 근데 이것도 모른다. 뒤에 가서 만약에 이것도 보험금 너무 손해가 크다. 그러면 이제 뭐 붙일 수도 있죠. 뭐 70% 80%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가입가격만 곱하면 된다. 근데 미리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 미부담 감수량이랑 여기서는 보통 자기부담 감수량 보통 0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지는 문제 풀어보시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 감수량 조사 결과 중 다음목을 참조해요. 네, 설명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미부담 감수량은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네, 앞에 거랑 이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수량으로 감수량을 제한. 사실은 이 미보상 감수량 부분도 우리 업무방법서를 다 이렇게 한번 1회독 이상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고 같은 내용인데 개념은 같은 내용이 써 있는데 조금 워딩이 다르다. 어디 써 있는가에 따라서요. 근데 일단 많이 써 있는 걸로 공부를 해놓으세요. 네. 자기 부담 감수량, 아마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써 있는 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이거보다 좀 적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 줄 들 써 있는 게. 자기 부담 감수량은 역시 그 기준 수학량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양으로 하는데, 다만 이거는 지금 앞에 차가 감소 보험금 있고 이 뒤에 지금 우리 여기 과실 손해보험금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앞에서 산출된 그 차가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가 감소량에서 그 미보상 감소량 뺀값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여기서 그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이거를 또 빼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가 보통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0으로 쓰는 거죠.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0이라는 얘기인데 왜 0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건데, 0이 아닐 때도 있어. 근데 일단 제가 이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확실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 이렇게 봐서는 딱 안 들어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가입 가격은 역시 키로당 평균 가격 말하는 거고, 가입할 때 정해주잖아요. 고맙게. 그리고 한가손의 다섯 품질 헌식되고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거 앞에랑 똑같은 거. 이거 오바해도 이만큼만 준다. 자, 감수량의 조사 결정은 다음과 같다. 적과 종료 이정, 착과 감소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이 지금 막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순서가 지금 업무방구서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질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면서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착가 감소 보험금에 사용하는 착가 감소량 관련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과 이전에. 그죠? 뒤에 이제 과실 손해나 뭐 이런 거 한 거는 이제 저가 종료 이후에 그 누적 감수량 가지고 그 과실 손해 보험금 구하는 거 관련된 내용 또 나오면은 그거는 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들으셔야 돼. 자, 여기는 착가 감소량 관한 거. 이거는 이제 그 착가 감소 과실수를 이제 구하는데, 이거는 최소값, 그러니까 미니멈, 그 평착에서 적착 뺀 거나 아니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근데 요거를 구하는 게 결국엔 설명이 막 많은데, 평년 착과수에서 곱하기 최대 인정 뭐 피해율 곱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요 내용. 그래서 다만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는 수학 전 착과를 분류하고 이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를 적용하여 감수 과실수를 별도로 산출하여 적가중 감소랑 누적 감소 과실수에 더한다. 이 내용들 가서 보면은 딱 명확해져요. 사실은 여기 너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쓴 거야. 한 명이 썼으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안 쓰지. 더 내용을 줄여서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착가 감소량은 산출된 착가 감소 과실수에 똑같은 얘기죠. 가입가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지금 이 말만 몇 번째 봐요 우리가 지금. 가입가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말한다. 그리고 한과선의 다선에 헌집된 것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 얘기도 좀 앞에서 봤죠 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피해 규모가 일부인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착가 감소량을 아래와 같이 최대 인정 감소량으로 제한한다. 앞 강의에서 제가 워딩은 똑같이 최대 인정 피해율인데 그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강의 앞 강에 딱 한 페이지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착가 감소 보험금 구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보세요. 모르겠으면. 그 내용을 막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걸 제가 그냥 한 장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최대 인정 감소량은 그 평년 착과량이니까 평년 착과량의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하는 건데, 그럼 최대 인정 감소 과실 수는 평년 착과 수의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다. 그럼 여기서 최대 인정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 이때 최대 인정 피해율은 이제 나무에 대한 거니까 피해 대상 주수, 근데 여기 주수 들어가는 고사 주수, 수학 불량 주수, 일부 피해 주수, 그러니까 나무 피해 본 애들 다 털어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죠. 그거를 실제 결과 주수 나오면서 그
그러니까 여기다 써있기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쓰는데 제가 이걸 그냥 나무 피해율로 이해를 하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근데 저기 있는 나무 피해율, 여기 있는 나무 피해율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죠. 해당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규벌 피해 대상 주수를 누적하여 계산한다. 저가 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안정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는 제외와 차가 감소량을 제한한대요. 그죠? 5종 안정일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말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결국에는 차가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종합일 때는 종합일 때는 그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뭐 나무 일부 피해가 이런 게 없어. 그럼 그냥 평착에서 적착 빼서 구하고, 근데 일부 나무 피해가 있어. 종합인데 그럴 때는 그 이렇게 최소값에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하고 그 평착에서 최대 인정 그 가실수인데 그 나무 피해로 일부만 있을 때는 요거 곱해가지고 요거 나무 그 피해본 애들 요네들 요거 분의 실제 결과주수 이걸로 실제 결과주수 나눠가지고 그거 곱한 거 네?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둘 중에 작은 거를 착각하면서 가지고 쓰는 거고 5종 한정일 때는 또 어떻게 한다? 역시 워딩으로 써 있는 거는 평균 착과 수 이제 여기 양이니까 양량을 써놨는데 평균 착과 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그거 한 거하고 평착 적착 뺀 거 둘 중에도 작은 걸로 고르는데 여기서 최대 인정 피해라고 앞서 일부 나무 피해 거기서 최대 인정 피해라고는 워딩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때 최대 인정 피해율은 육아 타박률이나 나무 피해율이나 아니면 낙엽률 이 중에 제일 큰 놈 하고 요거 평착수 곱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값하고 평착에서 적착 뺀 거 중에 작은 거 가지고 하는 거고 요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그 문제 풀면서 좀 더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앞방 빨리 다시 가가지고 그 찾아요. 영상 쭉 돌려가지고 어디에 그 선생님이 그 필기해 놓은 게 있었지 정리해 놓은 게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무 피해율은 다시 워딩은 같은데 또 다른 나무 피해율이라고 했어요. 워딩은 같이 해놨는데 얘도 그렇고 유실, 멜목, 도복, 절단, 소실, 침수 주수를 예? 실제 결과 주수로 이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침수는 역시 그냥 그대로 침수 갖다 쓰면 안 된다. 왜냐면 침수 그 주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기억나세요? 침수 피해 입은 나무 수에다가 그 과실 침수를 그 곱해가지고 침수 주수 계산해서 써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이거 줬다고 그대로 오케이 하고 쓰면 안 돼요. 문제로 다 풀어낼 거예요. 이거 한번 일단 문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적과조는 무조건 문제 풀어봐야 된다. 낙엽률에 대한 인정 피해율은 이게 또 설명 한번 했었죠. 6월 1일부터 그 낙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 낙엽률을 조사해가지고 그 인정 피해율 요거 가지고 써요. 낙엽률 요거는 요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 했잖아요. 이것도 가로해서 여기는 안 써있는데 가로 해도 안 해도 같은 의미죠. 어차피 곱하기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1.0125 곱하기 낙엽률 해가지고 예? 이게 떨어진 낙엽에 대한 거 이렇게 해놓고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얼만큼 경과했냐 6월 1일부터 주어질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빼가지고 그거를 인정피해를 구한다. 근데 왜 이거를 빼냐? 이거는 매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그 낙엽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떨어진 거에서 그 자연적으로 떨어진 거 빼준다는 의미죠. 했던 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를 말을 하고, 그죠? 자, 여기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뒤에 또 나올 건데, 자, 종합위험일 때, 그리고 저가 종료 이전에 그 자연재해로 이 피해가 있으면 저가 종료 이후에 그 착과 손해를 계산을 해줘요. 종합위험일 때. 5종 한정일 때는 이거 관계없는 얘기예요. 자, 여기 딱 써있죠? 5종 한정보장 특별력관에 가입한 경우는 본목의 착과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관계없는 애들이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얘기해 드릴 건데, 종자가
착한 애들은 챙겨줘야 된다 해가지고 종자가 착한 애들. 저가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의 60%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저가후 착가수에다 쓰고 긋고 밑에다가 평년 착가수 해서 이게 몇 프로 나오는지를 봐요. 그래서 이게 60%가 안 되면 그냥 감소가실수가 이거에 해당하는 종자가 착한 애들에 해당하는 감소가실수가 저가후 착가수 곱하기 0.05 해서 그 값을 감소가실수 써놓는 거고, 만약에 그걸 했더니 아까 그 적착에다가 그거 평착으로 해봤더니 나눠봤더니 이게 60%에서 100% 사이야. 그러면은 이제 적착 곱하기 0.05 곱하기 0.4분의 1 마이너스 그 방금 이거 해놓은 거 착가율 그거 넣는 거예요. 적가와 착가수 나누기 평착한 거, 그게 착가율이잖아요. 그래서 요 놈들은 이제 착가 피해니까 맥스에로 이걸 쓸 것이다. 맥스에가 뭔 말입니까? 또 나오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계산식 가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그 떨어져서 낙과가 된 거는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이거는 관계가 없는데, 착과로 피해를 입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A라는 재가 와서 30% 피해 착과 피해를 입었어요. 30%. 우리가 나가 조사해보니까 피해율이 30%야. 근데 또 재가 와가지고 뭐 한 달 있다가 가서 해서 피해율을 재보니까 40%가 왔어요. 40%야 이게. 그러면은 피해율이 40%야. 거기 가서 딱 재니까. 그러면은 앞에 오늘 온 거 30%, 한 달 있다 온 거 40%. 그럼 뒤에 또 가서 또 한 달 또 있다가 또 재해가 왔어. 가서 피해율 체크해보니까 피해율이 70%야. 와, 그러면 30% 더하기 40% 더하기 70% 하면 이게 100%가 넘어가 버리잖아. 무슨 말이냐면 착각 피해는 왔다가 그래 우리가 피해율 조사하고 갔다고 이 착각 피해가 30%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달려 있다고요. 매달린 채로. 근데 한 달 있다 또 가서 착각 피해가 와가지고 또 가서 봤더니 피해율이 40%야. 그러면은 30 플러스 40, 70이 아니라 이 40에는 이 앞서 30% 된 거 누적돼 있다라는 거지. 그럼 한 번 이 30%로 타먹었으면은 아니면 계산을 했으면은 이거는 빼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 피해만 뒤에 잡아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착각 피해를 이 40에서 두 번째 할 때는 40%에서 30% 빼서 이 10%만 이게 인정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40%를 한번 딱 잡았으니까 이게 이제 40%가 맥스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70에서 40을 뺀다. 또 뒤에 나올 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저가 종료 이후 감수량은 저가 종료 이후 감수량은 똑같은 얘기. 누적 감수가질수 곱하기 가액가중. 누적 감수가질수는 보험기간 동안에 태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 일소, 가을로 발생한 그 저가 종료 이후에는 7종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종. 그죠? 이 감수가질수 합계로 산정한다. 저가 종료 이후에 이 외에 다른 그 재해로 온 거는 감수가질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방법도 안 알려줄 거야 제가. 왜냐면 나온 게 없어. 이 이외의 재해로는 이제 이런 것들 이것만 나왔을 때만 해준다. 근데 만약에 부보장한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빼야 되는 거죠. 일소랑 가을동상에는 부보장 특약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가입한 것들은 제외한다.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가실수는 보험사고 한 건당 저가 후 착가수 6%를 초과해야만 감수가실수 인정한다. 그죠? 또 나왔고, 감수가실수에 합계해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의한 감수가실수를 차감하여 적가 종료 이후 감수가실수를 산출한다. 그 내용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적가 종료 이후 감수량은 앞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려나? 감수과실수의 합계, 감수과실수를 다 몇 개씩 나왔어요. 재해별로. 그걸 다 더했어. 근데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의한 감수과실수를 차감을 해야지. 당연히 보상하지 않을 건데 왜 그것까지 카운팅하지 않잖아요. 그 저가 종료 이후 그거 가지고 저가 종료 이후 감수과실수, 예,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이해 안 되실 건 없죠. 예. 저가 종료 이후 감수량은 적과 종료 이후 감수과실수의 합계에서 가액가중을 곱해서 산출한다. 양이니까 수 곱하기 과중이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벌써 이런 관련된 말이.
자, 가입 과정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일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말한다. 한 가선에서 다수의 품종이 흠집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고,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감수량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 보상환제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금차 사고의 조사값에서 기사고의 조사값 중 최고값을 제외하고, 방금 전에 제가 실컷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네. 근데 금차 사고의 조사값,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착각 피해율, 착피율, 낙피율 이렇게 있는데, 금차 조사값은 요거 뭐 이게 세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기사고 조사값에서 이게 빼주는 거는 낙엽 인정 피해율하고 착각 피해율만 빼주는 거예요. 왜냐면 낙과 피해는 발생을 하면 몇 개 떨어진 놈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낙엽 피해율, 인정 피해율하고 착각 피해율처럼 거기 이제 달려서 계속 피해가 남아 있는 것들만 그 최고값을 맥스에를 빼주는 거예요. 요 맥스에가 될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다. 낙피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누적 감수 과실수는 기준 착가수를 한도로 한다.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보피자하고 뭐 평순비평 있잖아요. 근데 나무는 좀 이게 좀 쉬운 게 뭐냐면, 자, 나무는 거짐 다 요대로 갑니다. 지급 보험금은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산정식은 그의 지급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차감한 걸 곱하여 산정한다. 이게 보피자예요. 보피자. 네. 식은 이렇게 되고요. 피해율은 피해 주수, 고사된 나무 이거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 값인데, 원래 여기는 평수 미평 해야 되잖아. 근데 뭐 수확량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수로 하는 거예요. 나무 전체 그 실제 결과 주수에다가 그거를 밑에다 놓고 피해 주수, 그러니까 죽은 거, 나무 고사된 거 그거를 딱 올려가지고 그 피해율을 구해서 그 계산합니다. 나무 피해를. 자기 부담 비율은 가입한 약관에 따른다. 근데 나무 피해율은 그냥 5%로 보시면 됩니다. 나무 피해율. 만약에 그럴 일은 없는데, 아니, 자기 부담 비율을, 나무 피해 그 자기 부담 비율을 뭐 다른 숫자를 줬어요. 5%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거 따라야지.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5%로 나올 거예요. 나무 감수 과실수의 산정은 품목별 감수 과실수 및 피해율 산정 방법의 별표 7에 따라